저류를 보내고 나니 이렇게 무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드라마들은 재미지게 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웅 진순 6년 20만 대웅군이 동아를 접수하고 국경의 군대를 주둔하고자 봉선대를 건설하는데 그 책임자는 바로 괴탁, 대웅국 큼천감의 관리이죠. 봉선대 지하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에 가보니 일꾼들은 모두 쓰러져 있고 초록빛을 내는 돌과 좀비들, 미스터리 사건의 시작을 알리며 드라마 장해전 시작합니다. 경성의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가는 친호. 괴탁의 아들인데요. 동아로 전쟁을 갔던 군대가 개선을 하는데 친호는 그 무리에서 아빠 괴탁을 찾는데 그러다 만나게 된 동아 공주. 하지만 어째 좀 잘못된 만남 같죠? 아마도 패전을 하고 볼모로 잡혀온 것 같은 동아 공주. 이 과정에서 평진우의 둘째 장지행의 마차가 쓰러지는데 그걸 수습하고자 장지행을 납치한 친호. 이것 또한 장지행과의 잘못된 만남 같습니다. 사실 친호는 아빠 소식을 얻고자 했지만 이래저래 만남들이 꼬이기만 하는데 다행히 장지행은 지하에서 죽기 전 친호 동생 원로에게 발견되며 구해지고 그 벌로 지하 비밀 통로를 막으라는 벌을 주는 엄마. 그날 밤 죽은 줄 알았던 아빠 괴탁이 돌아오고 평진호와 자객들은 그를 찾아와 어떤 물건을 내놓으라며 그의 제자, 딸, 부인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은 딸의 모습에 분노하는 괴탁. 그대로 자결로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숨어있던 친호에게는 꼭 살아남으라는 괴탁. 혼자서 어떻게 살으라고. 괴탁이 남긴 것은 요할 수 없는 물건. 그대로 집에 불까지 지르고 가버립니다. 이때 홀로 숨어있던 친호를 구해준 가면을 쓴 누군가. 바로 이날 괴탁을 만나기로 했던 사람인데요. 친호를 데려온 가면 남은 일단 복수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스승들을 소개시켜줍니다. 평진우를 피하기 위해 친호의 얼굴까지 바꿔주는 스승들. 친호는 아빠인 괴탁이 죽는 것을 모두 보았기에 복수를 할 계획인데요. 복수를 위해 무술을 알려달라 요청하지만 스승 성두대사는 무술보다 다른 걸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미루기만 하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 20살이 된 친호. 이미 10년간의 배움으로 풍수, 천문, 건축 등에 모두 능통해졌는데요.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소개받은 스승 6초. 남녀에 대해 알려준다는데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걸까요? 한편 오랜만에 나타난 가면 아저씨. 큐브 같은 것을 내밀며 말도 많이 시키고 친호를 테스트하는데 테스트를 통과한 걸까요? 이제야 경성으로 가 원수 평진우 장호은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장호은을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인물 3명을 알려주죠. 바로 킬러 9호, 아빠 괴탁을 배신하고 자리를 차지한 저회명, 장호은의 책사 양정까지. 아직 친호의 실력이 되진 않지만 황태우가 죽고서 상황이 바뀌게 되고 가면 남은 친호에게 장애라는 인물이 되라고 말해줍니다. 이제는 친호에서 장애로 탈바꿈. 스승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장애. 스승도 그의 복수를 위해 거처를 태워버렸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장애. 일단 스승이 말한 침루에 도착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는 자리에 앉아 등불을 달라고 하니 주인 여자가 나와 등불의 의미는 곧 골든벨이란 사실을 알려주죠. 오늘 밤 1000냥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돈이 없는 장애. 자리에 내려와 그림자 연극을 보게 해주는 주인. 태우가 죽었지만 선왕 옆에 귀태비가 이미 묻혀 있어 죽은 태우를 선왕 옆에 묻고 싶어도 묻을 수 없는 상황인 듯 보이네요. 그래서 조정이 태우의 친아들 임치왕과 다른 파로 나뉘게 되고 임치왕은 1년간 상을 치러야 하지만 황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 장례의식은 공부와 흠청감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 평진우의 아들 장지행이 있어 평진우도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와 오래도록 연결이 될 것 같은 향암도 정치 설명을 아주 잘해주는 걸 봐서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죠. 장애와 어떤 관계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다 주변 분위기에 도망을 가게 된 장애. 다행히 사부 고명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죠. 고명을 만나자 조언을 구하는 장애. 사실 황제의 조정 싸움에 평진우는 형식적인 행동만 하고 있을 뿐이죠. 한편 현재 평진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안의 풍수선생이라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장애는 일부러 이 틈에 끼어 함께 잡혀가기로 합니다. 기관이 설치된 밀실에 들어가 모두 죽고 홀로 남게 된 장애. 그리곤 드디어 10년 만에 원수인 평진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와 여기까지 살아남은 장애를 테스트하는 평진우. 태우의 장례식에 관하여 그에게 묻고 장애는 꿈에서 귀태비가 나왔다며 술술 거짓말을 둘러대는데 그대로 안 하면 귀태비가 노한다는 팩트까지. 장애의 신기 있는 듯한 모습의 평진우는 꽤나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그의 집까지 데려가게 되고 그의 집에서 만난 동료들, 물론 그를 그리 좋아할 리는 없죠. 아빠 괴탁을 배신했던 저회명, 장애의 능력을 평진호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려고 자빌만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물건 리스트 조사를 시키게 되고 혹시나 빼돌리면 그대로 끝장을 내려고 계획했죠. 장부를 보던 장애는 집에서 가져간 미라고 쓰여진 글귀가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물건을 조사하다 그 옛날 만났던 장지행을 만나게 된 장애. 한편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물건들의 내력들까지 정리해주자 장애가 쏙 맘에 든 평진호인데요. 그를 잘 가르키라고 말하죠. 침노에 초대받은 장애. 양전의 생일이라는 핑계로 능력 있는 장애를 잡으려는 평진호의 최측근 부하 3인방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장애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학공의 입을 인두로 지지며 그를 몰아세우는데 이때 등장한 향암도. 향암도 덕분에 장애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다친 악공을 치료해주겠다는 향암도. 대신 평진호의 술 취한 장지행을 장애에게 부탁하는데 이를 계기로 장지행과 장애는 서로 연이 되고 만나기 힘든 평진호를 계속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한편 황릉에서 귀태비의 관이 나가고 나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관이 움직여 문 앞 계단에 놓여진 상황. 귀태비의 관을 옮기면서 생긴 일이라 영혼이 노했나 걱정을 하는데 바로 평진호에게 보고를 하고 황릉을 수리하자며 장애를 책임자로 밀어붙이고 이에 어차피 해결 못할 것을 알고 있던 장애는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 관이 어떻게, 왜 누가 옮겼는지 황당한 상황이죠. 장애는 황릉 돌 아래의 진흙을 보고 바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게 되고 비가 많이 오던 날 황릉에 물이 차오르며 관이 스스로 떠내려간 것. 이후 물이 빠지면서 관이 지금의 자리에 묶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원인을 알고 수리에 들어간 황릉. 이때 아빠의 동료였던 희보보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거 희보보에게 천리경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애. 계속되는 황릉 수리 작업. 그 시각 스승은 무언가 찾으러 돌아다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 장애는 희보보가 개미에게 양타오 즙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오동나무 기름과 물고기 기름을 섞었으면 방수, 방역이 된다고 말을 하고 희보보는 장애를 보며 누군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장애의 아빠인 괴탁이 쓰던 방법이죠. 두 사람은 바람처럼 먼지처럼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 괴탁 이야기를 하며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죠? 아직은 장애가 그의 아들 친호인 건 모르니까요. 한편 스승님은 장님 점쟁이로 변신. 힘들게 구한 호랑이 오줌으로 지나가던 마차의 말에게 뿌리는데요. 놀란 말과 그 마차 안에 있던 평진호. 평진호의 주의를 끌어 그의 운세를 점쳐주는 척 작전을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으며 운세를 보는데 계속 하만 나오고 이에 운명을 바꿔준다고 말하는 스승. 슬쩍 패를 중으로 바꿔 운세를 바꿔주죠. 한편 장애가 황릉 수리를 하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평진호의 큰아들. 사실 그는 초기 황릉을 건설할 때 공사비를 빼돌렸던 것인데요. 아 이런. 그 공사비는 공공에게 뇌물로 갔고 그 해결책으로 장애의 팔자가 죽은 황태우와 잘 맞다며 순장을 시키자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미친 전개인 거죠? 멀쩡한 사람을 순장이라니. 그런데 허락하는 평진호, 이건 왜? 드디어 황릉의 수리가 완료되고 관만 옮기면 되는 상황. 축하 파티를 여는데 부어라 말이시는 인부들. 이때 저회명이 와 순장 리스트를 불러주는데 왜 다들 수긍하는 거야? 대체 왜? 심지어 장애에게도 순장의 명이 내려졌다는 말에 놀라는 인부들. 사실 순장은 이미 금지된 지 오래지만 원해서 들어가는 인부들인데요. 황제가 효를 위한다고 눈 감아주는 것이죠. 심지어 공까지 세운장에도 들어가라고 하니 기꺼이 들어간다는 장애. 다음 날 황태우의 관이 황릉에 들어가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황릉문은 한번 닫히면 끝인데 저기 멀리서 물을 이용해서 닫는 중. 등 안에 관을 다 넣은 인부들. 가족들에게 돈을 주기에 어차피 일하다 죽을 목숨이라며 인부들은 기꺼이 들어왔는데 황태우 관에 북두칠성을 새겨 넣어 안식을 기원하니 인부들 역시 안식이 가능하다고 위안을 삼는 것이죠. 한편 독이 들어있는 최후의 만찬을 주고 간 양정. 이걸 먹으면 아프지 않게 3일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황릉 문이 닫히는 의식이 시작되고 그 속에 있던 장애는 당당히 인부들에게 여기서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물론 기관이 설치된 거 예상하고 있고 황릉 돌문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미 방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모두가 죽을 힘을 다해 막는데 결국 희백보와 둘만 남게 된 장애. 이때 자신이 친호라고 밝히며 함께 나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백부는 나가지 못하게 되고 밖에서는 황릉의 문이 닫히다가 멈추게 된 상태. 그러자 태비관을 끌어내고 황태우 관을 넣어 놓았다 생각해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당히 나타난 장애. 태비가 노한 것이라 말하며 명이 좋은 양전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까지 해줍니다. 평진우는 최근에 만났던 도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 결국 양전에게 들어가라며 자신이 후에 살려준다고 믿으라는데요. 믿겠냐? 그렇게 자리가 바뀐 두 사람. 그러자 갑자기 내려오는 돌문. 겨우 살아서 평진우와 돌아가는 장애. 순장은 면했지만 어차피 장애를 죽일 거라는 평진우입니다. 둘만 있는 틈을 노리는 장애는 그동안 평진우가 믿었던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그의 명성을 더럽히고 안일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 다들 장애를 죽이라고 했을 거라며 자신들의 의견이 평진우의 의견인 것처럼 했을 것이라는 장애. 하지만 결국은 장애를 죽이려는 평진우. 그때 스승이 등장하는데 사실 평진우는 장애 말에 모두 수긍을 하죠. 그날 의원으로 변장해 장애를 찾아온 스승.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고 황릉에 들어가는 장애를 말리지 못하고 스승 역시도 그의 부탁을 들어줬었는데요. 물길을 막고 기도를 하며 시간을 기다린 스승. 그렇게 다시 닫힌 황릉문. 결국 뒤바뀐 운명. 이제 남은 건 구호와 저해명. 장애의 말에 기존 관청을 없애버리고 우건을 만들어준 평진우. 심지어 가족 식사 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평진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애. 그런 아빠 평진우에게 장애를 음해하려는 첫째인데요. 과연 통하게 될까요? 형식적이지만 평진우의 비호를 받으며 일을 시작하게 된 장애. 책방에 가서 스승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침노사장에게 불려갔는데 그는 장애에게 뇌물을 내밀게 되죠. 거절을 하며 차라리 한 달에 2번 등을 밝히며 연극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장애는 비싼 술잔을 떨어뜨리며 진짜 침노의 주인을 찾아내는데요. 진짜 주인은 바로 향암도. 이제 본격적으로 원수 평진우에게 접근 성공한 장애. 그리고 그의 곁에 등장한 향암도. 향암도 역시 장애에게 원하는 게 있는 듯 보이죠? 생각보다 드라마가 치밀하게 짜여 있어서 한 부분이라도 놓치며 연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빠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잘생긴 남주가 등장해 복수전을 펼치다가 전부가 아닌 듯 해보이는 드라마 장애전.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해보며 장애전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